면역 건강 솔루션에 대해서 강의할 에비어 이양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추웠죠. 한강 날씨는 장난이 아니에요. 어제에 비해 정말로 어, 몇 도가 더 하강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올겨울 날씨가 그렇다는데 변덕이 굉장히 심한 그런 날씨로 전망이 되고요. 이런 급변한 날씨는 인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체온이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대기가 건조해지고 차가워지면은 우리 몸은 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몸을 계속 떨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때 내가 많은 어떤 에너지를 보유하지 못했거나, 영양소가 부족할 경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가 건강과의 상관관계가 또 있는데, 감염성이나 병원성 질환 58%가 기후 변화 영향으로 이제 인체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의 척도가 체온인데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뇌의 시상하부가 상황에 맞춰서 체온을 조절하고 있대요. 내가 내 스스로 추워졌다고, 뭐, 내 체온을 올려야지,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내 뇌가 알아서 하는데, 근데 뇌의 시상하고의 관리 허용치를 넘어서면, 한계치를 넘어서 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져서 35도가 되었었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일어난 일이 이제 오한, 뭐 판단력 저하, 의식 소실, 이런 것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체온이 한 1도만 더 올라갔다. 38도가 되었다 하면은 구토, 설사, 근육 강진, 강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내 몸은 체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1도만 떨어져도 신진대사에 관여한 효소의 능력도 떨어진다는데 우리 추운 겨울에 찬밥 먹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무조건 따뜻한 밥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온도가 1도만 떨어져도 우리는 그런 소화 능력도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초 대사율도 확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 정상 체온에서 1도씩만 떨어져도 면역 세포의 활성화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감염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로까지 만들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아까 추운 날씨에 견뎌내기 위해서 막 이제 그 몸을 떠는데 이 과정 중에 에너지가 필요한 거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현대인의 영양 섭취를 봤을 때 이 여기 중간에 선 있죠. 이거 위로 올라가는 게 몇 개 안 돼요. 굉장히 많이 밑으로 떨어져 있죠. 대부분의 영양소가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영양의 불균형은 또 면역 저하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6세 이상 그리고 20대에서 봤을 때 과일과 채소 섭취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가 에너지를 내고자 할때 그 에너지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의 저하로 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면역이 떨어지는 가장 큰 또 원인은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우리는 생활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반해 활동 시간 21분이라는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8시간 앉아 있는데 21분 움직여. 이러니까 우리 인체는 계속 움직여줘야 면역력이 올라가는데 1시간 이상 같은 자세로 계속 앉아 있으면 굉장한 무리가 온다는 거죠. 이런 것도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는데 반대로 이거는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보시면은 체온이 상승하면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핵인자 갑합이 이게 염증을 조절하는 단백질이래요. 이 단백질의 활동은 촉진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보면은 내 정상 체온에서 1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면역이 30% 떨어지는 거고, 1도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면역이 7배 이상 증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내 체온이 내려가지 않게 한다라는 내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우리는 하루에 평균 600만 개의 박테리아 입자를 흡입하고 있대요. 지금 우리는 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이죠. 그러나 내 몸속에는 전쟁 중인 거죠. 면역세포들이 이런 침입한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잡기 위해서 굉장한 치열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게 면역인데, 면역이란 뭔가 살펴보면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물질이나 또는 내부에 생긴 부적절한 물질을 구분하여 방어하는 총체적인 방어 수단이고 인체 방어의 총본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면역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게 물리적인 장벽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부나 점막인 거죠. 이 피부와 점막이 최전방에서 외부에서 침입해오는 적을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든든한 보디가드인데 우리 몸 면역세포의 80%가 점막에 집중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부 장벽이나 점막이 뚫렸다. 최전방에 뚫렸을 때 가장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에, 투입되는 특수 부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선천적 면역인 뭐 NK세포나 대식세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 빠르게 발휘하는 타고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 면역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지지 않으리라. 저번에 한번 싸워본 정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 싸워봤던 적이 또다시 들어와. 그러면 이미 싸워본 전적이 있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 놓죠. 그래서 다시 싸우는 거. 이거는 후천적으로 자연적 획득이 되어진 후천 면역이에요. 자, 여기 다시 들어가서 좀 살펴보면, 물리적 장벽인 피부 장벽이나 점막이 여기 있어요. 먼저 보이는 게 이제 피부죠. 피부는 어쨌든 외부로부터 적을 방어하는 최전방에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점막, 이 점막들, 우리 코 점막이라든가 뭐 입 점막, 이런 점막들은 외부에 들어오는 모든 어떤 이물질을 잡아주는 정말로 우리가 전쟁터 최전방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뚫렸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뚫렸죠. 이 점막이나 피부 장벽이 뚫렸어요. 뚫리면은 나의 타고난 선천 면역인 NK세포, 그 대식세포, 백혈구 이런 면역세포들이 빠르게 나와서 침범하는 적을 무찔러 주죠. 이게 선천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선천 면역은 또 하는 역할이 있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잡지만은 내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세포를 빠르게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게 선천 면역이에요. 그 다음에 후천 면역은 이거는 말 그대로 항체가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싸워본 기억이 있는 그 물질이 들어오면, 이 물질이 들어오면은 다시 항체를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뭐 예전에 이런 코로나처럼 그 면역을 접종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외부에 들어오진 적을 잡아준 역할을 하는 게 후천 면역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피부 장벽에서 방어를 해주고 또 뚫어지면은 식균 작용을 해주고 내부에 있는 것도 제압을 해주고 또 항체를 만들어서 적을 물리쳐주고 이렇게 우리 면역 세포는 이렇게 이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우리 몸의 면역 물질을 보면 크게 또 세포성 면역, 퇴액성 면역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그럼 세포성 면역은 NK세포, 대식세포, T림프구가 되고요. 체액성 면역은 B림프구. 이 B림프구는 적이 이제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 인지하고 인식을 해서 어, 그, 그 인식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전달하는 어, 그런 면역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보면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을 보여주는 건데 1단계로 이제 어떤 항원이 침입을 해요. 그럼 B림프구가 있잖아요. B림프구가 이제 면역 글로불린 E를 만들어서 얘들을 꽉 잡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달하죠. 어, 세포성 면역 체계에 전달해요. NK세포 그리고 대시세포 빨리 나와서 이 이물질을 잡아줘. 이렇게 이제 전달 하는 거죠. 전달을 하면 이제 NK세포와 대식세포가 나와서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하는 거죠. 이 자체가 항원 항체 반응, 우리 알레르기를 배울 때 이걸 굉장히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넘어온 거는 그냥 일상 면역인 거죠. 일상 면역에서 우리가,
더 좀 심해지는 스트레스, 가속되어지는 노화, 그리고 갑자기 어떤 균의 어떤 감염을 받게 되면은 일상적인 면역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전투적인 면역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냥 일상 면역이 아니라 좀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정교한 전투적인 면역이 필요한데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NK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NK 세포는 그냥 이름 그대로 내추럴 킬러 셀이니까 자연 살해 세포죠. 이 세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부에서 적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서서 싸워주는 그런 면역 세포고요. 그러면서 내부에도 어떤 잘못되어진 비정상 세포가 있으면은 알아서 다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NK 세포가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비정상 세포로 접근을 해서 그 세포를 딱 분리를 해요. 해서 파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NK 세포가 하는 역할은 비정상 세포와 감염 세포를 직접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리고 비정상 세포가 증식되거나 재발되거나 전이 되는 것도 억제를 해주고, 그리고 면역이나 염증 반응도 완벽하게 조절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이런 이제 NK 세포 하는 거를 어떻게 적을 물리쳐 주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막 움직이는 애가 누굴까요? NK 네, NK 세포였어요. NK 세포가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细菌작용을 하는 거죠. 자, NK 세포는 세포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활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방에 조명이 여러 개 있는데 근데 다 꺼져 있어. 그러면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NK세포가 있으되 활성도가 뛰어난 NK세포가 있어야 더 중요한 건데, 근데 이 NK세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좀 줄어든다는 게 좀 애석하긴 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줄어든다. 그래서 또 여기다 NK세포가 가장 전방에 나가서 싸우게 되면은 이어서 면역군 전체를 움직이면서 지휘 시스템을 가진 사이토카인이 있어요. 그래서 NK세포와 사이토카인이 같이 함께 할 때 가장 강력한 면역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은 뭐냐면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면역 세포간 협력을 이끄는 면역 신호 전달 체계예요. 그 사이토카인은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 세포가 사이토카인을 막 분비를 하는데 종류가 100가지 이상 된대요. 근데 100가지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세 가지만 먼저 배울 건데 일단 사이토카인은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면은 막 지휘하고 신호를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도와줘, 공격해줘 이렇게 서로 간에 협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게 사이토카인이에요. 이 사이토카인이 NK세포와 합쳐졌을 때 방어력이 면역 방어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새로 나온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를 보시면은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음, NK세포와 사이토카인 연구되어진 게 있었는데 이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설명 좀 해야 되는데 에키네시아로 바로 넘어왔어요. 어, 어쨌든 에키네시아는 국악과 식물인데 면역의 왕이고요. 북미 원주민들이 질병이나 상처 치료제로 썼던 400년 이상 써온 그런 식물이고요. 북미와 유럽에서는 감기, 발열, 호흡기 치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에키네시아가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봤을 때 NK세포 활성도 굉장히 유효하게 개선되어졌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요. 그리고 에키네시아는 이 추출물 섭취했을 때 인체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는 판단이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NK세포 활성 증가, 이거 인체 적용을 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제 에키네시아 인체 적용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NK세포가 활성이 증가가 되더라는 걸 이제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제일 위에 보시면은 자연 살해세포 활성 여기 있잖아요. 이 NK 세포가 활성이 되는데
2.5대 1 적혀져 있죠. 이건 뭐냐면 NK세포가 2.5고, 적이 1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5대 1이죠. 5대 1은 NK세포가 5고, 적이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10대 1이죠. 이거는 이제 NK세포 10인 거예요. 여기에서 봤을 때 2.5대 1로 싸울 때는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 몸 부셔져 가면서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싸워야 되는 이 힘이 이만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5대 1일 경우에는 저기 하나고 우리가 5명이다. 그러면은 2.5대 1일 경우보다는 힘을 좀 덜 써도 되겠죠. 근데 5대 1임에도 불구하고 2.5대 1 정도의 그런 힘으로 강하게 때려 부수면은 이게 과잉 면역인 거예요. 과잉 면역이 되지 않게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한다라는 게 에키네시아의 똑똑한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면역이 너무 과하면은 뇌를 공격하잖아요. 그걸 막아주는 게 에키네시아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실험은 뭐냐면은 이거는 2.5대 1, 이건 5대 1, 이건 10대 1인데 10대 1 됐을 때는 정말 힘을 조금만 써도 되는 거죠. 10명이 한 명을 때려 부수는데 그냥 꿀밤 한번 톡 때리면 넘어지겠죠. 그 정도로 힘을 작게 써도 되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많다고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힘을 적절하게 분배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그래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대처하는 게 NK 세포 그 에키네시아예요. 그래서 이 NK 세포 활성 증가가 정말로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이토카인 증가하기 나왔는데 여기에서 사이토카인은 이제 세 종류만 보면 된댔어요. 여기 보면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가이드라인에서 면역 기능 관련 세 가지 사이토카인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보면은 인터루킨 2는 T 림프구, B 림프구, NK 세포가 활발히 늘어나고 각각의 세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 변화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게 인터루킨 2고요. 인터페론 감마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대식 세포의 활동을 높여주고 또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T 세포의 기능을 또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TNF 알파, 종용 괴사인자 알파는 미성숙 면역 세포를 성숙되게 그리고 세포의 살해 능력을 또 증진시켜주고 초기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사이토카인 세 종의 역할이에요. 이런 사이토카인도 증가를 시켜주는 게 에키네시아의 역할이더라. 그래서 에키네시아 추출 8주 섭취 후에 인체 적용 시험을 해봤더니 NK세포 활성도가 굉장히 증가가 되었고요. 사이토카인 3종 분비가 증가가 되더란 얘기예요. 그때 이렇게 좋은 에키네시아를 왜 이제 출시했냐? 보니까 이게 2001년부터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만 쓰였던 원료였었어요. 이것이 이제 규제가 풀려서 개별 인정형 원료로 등록이 되어지면서 뉴트라이트에서 이제 이뮤니티 에키니시아로 출시를 한 거죠. 음. 그리고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제 일단 에키네시아가 들어가는데 여기 안에 치코르산과 폴리페놀이 있어요. 이것이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는데 에키네시아 추출물의 일일 권장 섭취량이 200mg이에요. 그 100%로 넣어놨고요. 치코르산은 3.88mg, 총 폴리페놀은 8mg 함유가 되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항상 뉴트라이트는 그것만 하지 않죠. 사이드 메뉴가 좋아요. 보시면은 아연, 셀레늄, 망간, 그리고 비타민 B1, B2, 비타민 B6, 나이아신 이거 외에 식물성 사균체도 들어가요. 이게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추출물, 그리고 블랙 엘der베리 추출물 들어가니까 상큼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게 먹을 맛, 쪽 짜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그런 제품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는 면역 집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에게 좀 권장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환절기마다 몸이 좀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겨울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봄 시즌, 그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가을 시즌. 이렇게 우리 몸은 이 사계절을 지나면서 몸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대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80세 산다 손치더라도 철철이 너무 많은 계절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를 이제 부족해서
채워놓지 않은 사람은 철저히 예전에 보약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보약 먹듯이 철저히 그렇게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이제 섭취할 때는 8주 이상 연속 섭취하지 마시고 내가 한 8주 정도 먹어서 면역을 좀 올렸다 싶으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틈을 두시고 다시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는 1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 대상으로 에키네시아 이거를 인체 적용한 시험 결과물도 있어요. 그래서 1세인 애도 한 포, 10세인 애도 한 포, 20세, 30세 이상도 한 포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애가 어리다고 적게 먹고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아까 에키네시아는 NK세포를 굉장히 똑똑하게 활성화시키더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적당한 면역으로 고루 맞춰주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드시고, 그리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면역이 너무 과하면 안 되니까, 의사와 상담을 좀 하셔가지고 드시는 걸로 좀, 그런 가이드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관리하냐? 자,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일상적으로 지킬 수 있는 면역은 아세로라시와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강력한 항산화와 세포 보호의 힘으로 내 일상 면역을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 오늘 몸이 좀 왜 이렇지? 그리고 환절기. 이럴 때 또 요즘에 독감 유행한다 싶을 때에, 이뮤니티 에키니시아로 내 면역 NK세포와 이제 사이토카인을 부스팅해서 싸우는 힘을 길러주시면 되고요. 플러스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몸을 이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 몸을 떤다 그랬죠. 이 떨다 보면은 오한이 생기는데 근육이 많아요, 좋아요. 근육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체온 조절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좀 하시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하셔서 열을 좀 올리고, 그리고 탄수화물만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도 드시고, 좋은 필수 지방산, 유산균을 드시고, 비타민, 미네랄도 함께 드셔서, 건강을 좀 더 올리는데, 면역을 좀 더 올리는데 역할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출시 기념으로 8주분과 2주분 해서 같이 주문하시면은 올데이 비타민C 40일치를 줍니다. 그래서 일상 면역과 전투 면역을 함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세요. 이상입니다.